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범위 지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범위 지정자는 먼저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자, A B. 자, A는 이제 숫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에서 5까지라고 할 경우에, 자, 1부터 5까지인데 B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1, 2, 3, 4, 5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나타낼 때는 좀 3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포함하지 않을 때 작다, 점점 작다를 하면 똑같이 1부터 5까지 했을 때 작다고 했을 때 1, 2, 3, 4, 5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4까지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자를 확인했고요. 반복문에서 이 범위 지정자는 자주 사용하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복문에서 많이 쓰는 반복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문하고 와일문인데, 자, 여기서 먼저 포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프트의 포문은 C 문법에 C에서 사용하는 문법과 약간 다릅니다. C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비교 연산자도 추가가 되었고요. 해서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앞에서 나왔던 범위 지정하고 범위 지정 연산자하고 그 다음에 이 방법입니다.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뒤에는 범위가 있고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변수에 하나씩 넣어서 반복을 합니다. 자, 이 범위 안에 변수가 만약에 1부터 5까지다 하면 1, 2, 3, 4, 5 다섯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to do 부분을 반복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11부터 추가가 된 for each문, 다른 문법에도 for each문이 있습니다. 뭐 PHP라든지 다른 랭귀지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문법과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임시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히 이 변수를 반복문 안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할 때는 언더바를 사용합니다. 언더바를 사용하면 이 임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복 횟수만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 변수를 사용하면 반복문 안에서 이 임시 변수를 이용해서 특별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반복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배열과 딕셔너리를 할 텐데 여기는 이제 배열입니다. 배열이고 배열의 인덱스는 1, 2, 3, 4 이렇게 갑니다. 딕셔너리의 인덱스는 키워드입니다. 키로 생각하시면 키 밸류 쌍이 딕셔너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차후에 다시 보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배열입니다. 배열은 대괄호하고 값을 넣습니다. 이건 문자열이네요. 프로도 간달프 샘 해서 3개의 배열의 값이 됩니다. 인덱스는 0, 1, 2가 되겠죠. 자, 이 배열을 만들고 멤버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멤버는 범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둘, 3개의 범위가 있죠. 자, 이 변수를, 배열 변수를 뒷부분, 범위가 있는 뒷부분에다 집어 넣습니다. 멤버스가 되고요. 이 멤버스의 값들을 각각 하나씩 꺼내서 멤버에 넣습니다. 첫 번째 프로도, 두 번째 간달프, 세 번째 샘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어서 프린트가 되면 첫 번째 프로드가 나올 거고요. 간달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샘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출력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반복문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이 배열, 딕셔너리와 아주 친합니다.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다음 예제를 하나 더 보죠. 자, 그 다음에 범위 지정자를 사용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간달프, 샘, 배열에 넣고요.
이 배열을 멤버에 넣습니다. 이거를 범위 지정자로 해보겠습니다. 자,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0, 1, 2입니다. 개수는 하나, 둘, 세 개. 자, 개수는 세 개고, 인덱스는 0부터 합니다. 0부터 2까지. 그 의미는 여기 범위 지정자에서 끝에를 점이 아니라 작다로 표현하면 됩니다. 0부터 해서 어디까지? 멤버의 카운트까지. 카운트는 배열의 개수입니다. 배열 안에 내부의 값들의 개수 해서 3이 들어갈 거고요. 자, 3. 0부터 3까지 가는데 3은 빼고 해서 2까지만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i라는 곳에 대입이 됩니다. i는 0, 이 i 값은 첫 번째 0, 두 번째 반복할 때는 1, 세 번째 반복할 때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이 횟수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린트문에서 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멤버라는 배열 변수고요. 대괄호로 해서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번째 값을 가져오고, 자, 첫 번째가 0이면 0번째 값, 1이면 1번째 값, 2면 2번째 인덱스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풀어도 간달프 쌤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값들을 각각 인을 통해서 직접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방법 중에 어떤 거든 똑같습니다. 결과는 사용하기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점점을 자,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점점점 이거는 포함이 된다 그랬죠. 1, 2, 3 해서 3이 포함된 반복 횟수. 횟수는 3번입니다. 1부터 해서 3까지 포함이 되니까 해서 i 값이 각각 1 넣고 두 번째 회전할 때는 3, 2, 3 해서 순서대로 집어넣게 됩니다. 해서 프린트 1, 2, 3이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에 한 줄 띄우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함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횟수를 주는 방법인데 반복 횟수와 증가치, 증강 반복문을 만들다 보면 일씩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씩 증가하는 감소 그게 아니라 원하는 수치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반복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오픈은 열려 있는 거고요. 클로즈는 닫혀 있는 겁니다. 닫혀 있다는 것은 포함한다는 거고요. 자, 반복 횟수 시작 프롬. 자, 프롬은 시작입니다. 어디까지? 자, 1부터 5까지. 5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수로는 1부터 5까지. 5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그 의미고요. 자, 바이는 증가치. 자, 증가치를 갑니다. 해서 2면 2씩 증가하는 거고요. 3이면 3씩 증가하는 거고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증가치가 필요한 예제로 대표적인 게 짝수와 자, 1부터 시작하는 짝수를 출력하는 예제, 또는 홀수를 출력하는 예제, 이제 그럴 때 사용합니다. 자, 1부터 100까지니까 100도 포함이네요. 그래서 짝수니까 1은 뭐 필요 없어서 2부터 먼저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2씩 짝수니까 그리고 증가치를 2부터 해서 2씩 증가하면 2, 4 하기 때문에 짝수가 되겠죠. 만약에 1부터 증가하면 2씩 증가하면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2로 한 겁니다. 수로는 100 포함하기 때문에 100을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값이 in을 통해서 앞에 있는 변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프린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 4, 6 해서 쭉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는 100을 포함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인자를 to로 사용하지 않고 through로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while을 하기 전에 이 반복문의 실습을 실제 프로젝트에서 방금 전에 한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고요.
싱글뷰 그대로 갑니다. 스위프트 02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죠. 뒤로 여기서 오브젝트 C가 아니라 스위프트로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스위프트, 스토리보드, 그 다음에 넥스트. 프로젝트는 그대로. 자, 뷰 컨트롤러로 갑니다. 아직 우리는 스토리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복문을 이 스위프트 문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 니드에서 여기서 반복문 예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멤버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배열을 3개의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 3개의 값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사용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멤버에 멤버스 값을 넣어주고요. 멤버스에 있는 값들을 멤버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멤버를 출력해 줍니다. 자, 디버그 에리어를 열어놓고 아이폰 8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자, 스토리보드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거 맞고요. 자, 이제 디버그 에리어를 확인합니다. 자, 그대로 출력이 됐죠. 자, 이번에는 범위 지정자로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건 이제 주석으로 잠깐 해놓고요. 다시 고 i는 in 점 작다 이거 카운트 멤버스의 i번째 i는 반복 횟수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처음은 0,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 2 해서 3개니까 0, 1, 2까지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건데 자, 똑같이 나왔죠. 자, 이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조금 더 보완하면 이 인덱스 i번째가 몇 번 어떤 값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덱스도 한번 출력을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것도 사용하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i를 넣어주고 문자열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i번째 값이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i는 문자가 아니죠. 그럴 때는 스트링으로 해서
i를 문자 L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실행. 자, 배열의 0번째 방은 프로도, 1 안달프, 2는 샘 이렇게 해서 요 인덱스 값들 같이 이렇게 출력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제는 뒤에 범위 지정자하고 뒷부분이 포함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고 아까 사용했던 예제입니다. 2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프린트 i 하면 i가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면 1, 2, 3이 출력이 됐죠. 이렇게 점점점하고 점점 그 다음에 작다 표시 이 기호 이 범위 지정자의 차이점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스트라이드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짝수를 출력하는 예제였죠. 이것도 주석 처리해 주시고 주석 또 한번 스라이드 시작은 2부터 2가 아니라 뚜루였죠. 주시고 100까지 증가치는 2로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가로 해주시고 프린트 넘버 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항시 이제 과제나 실습할 때는 앞에서 프린트문을 해서 여러분 학번과 이름 넣는 거 항시 기억하시고요.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됩니다. 항시 과제를 할 때는 학번과 이름을 넣어서 과제를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부터 100까지 짝수들을 출력을 했고요. 자, 만약에 홀수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를 1부터 하면 됩니다. 1부터 해서 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면 1부터 홀수가 됐습니다. 자, 홀수일 경우에는 당연히 100은 포함이 안 됐죠. 홀수는 100은 홀수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이 수로가 2나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면 2는 포함이 안 되고, 수로는 포함이 되고, 그러나 100이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나옵니다. 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 to와 through를 바꿔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문을 사용한 예제는 또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제 과제에서 보기로 하고
다음은 while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은 폼문은 C 스타일과 다르다겠죠. 그러나 while문은 C 스타일의 while문과 거의 다릅니다. 그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조건이 참인 동안만 이 블록안을 코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while문은 C 스타일이나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문 넣어주시고 중괄호 넣고 중괄호 닫고 이 to-do 부분을 while문을 통해서 참여인 동안은 계속 반복합니다. 거짓이면 빠져나옵니다. 거짓이거나 브레이크, 중간에 브레이크문이 있을 때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또 빠져나옵니다. 밑에 예가 하나 있네요. 해서 자, n은 1부터 자, n은 1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n은 100보다 작다. 갖다는 없습니다. 그럼 100을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99까지입니다. 1부터 99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n은 첫 번째는 1이었죠. n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해요. 그러면 1 곱하기 2가 되죠. 그 2가 n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자, 중괄호를 만났어요. 다시 while문 올라갑니다. 반복이니까. 2는 100보다 작다. 참이죠.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반복할 때는 n이 첫 번째는 1이었죠. 두 번째는 2가 됩니다. 2. 자, 2 곱하기 2는 4. 자, 그래서 첫 번째는 2였고요. 두 번째 바퀴에서는 n은 4가 됩니다. 자, 여기가 n은 4가 되고요. 4는 100보다 작다. 작죠? 그래서 반복을 다시 합니다. 다시 n은 4가 됩니다. 방금 전에 4였죠? 4 곱하기 2는 8이죠. 8. 자, 다음 n은 8입니다. 8은 100보다 작죠. 그러면 다시 반복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 8은 16. 그래서 16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n은 다 이번에 16이죠. 여기는 16이었습니다. 이 16은 다시 n으로 가서 100보다 작다. 작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자, 16 곱하기 2네요. 그러면 32가 되죠. 두 배씩 하네요. 32, 64 해서 쭉 가서 100 전까지 가겠죠. 100 전까지 가서 100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이니까 100보다 클 때 멈추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다시 n은 32였죠. 32는 다시 올라갑니다. y문은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32는 100보다 작다. 작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32가 됩니다. 32. 32 곱하기 2는 64. 64죠. 이번 n은 64입니다. 100보다 n은 100보다 작죠?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자, 이번에 64가 왔어요. 64 곱하기 2는 128이죠. 자, 여기서 n은 128입니다. 128이죠. 이 128이 n으로 왔어요. 128은 100보다 작다? 거짓이죠.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n은 128이겠죠. 그러면 얘는 현재 마지막 값이 128이니까 128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자, n은 1, n은 100, n은 n 곱하기 2. n은 마지막에 while문 끝나고 프린트를 해봅니다. n은 출력합니다. n은 n이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 n은 128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while문은 반복 횟수가 이와 같이
조건이 거짓일 때 종료가 됩니다. 거짓이 아니고 참이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거짓일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while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while문하고 유사합니다. 이게 repeat while문이 있습니다. 이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epeat while문을 보겠습니다. repeat while문은 그 C 스타일의 두 while문과 같은 동작을 합니다. 조건문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다는 게 while문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넘버라는 변수는 101입니다. 그 다음에 repeat while문입니다. 반복문 후 시작과 끝을 예전에는 두 while문이었는데 두가 repeat로 바뀌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repeat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의 시작은 중괄호에서 중괄호.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은 넘버 곱하기 2 반복 시작하는 거네요. 누적하는 거고 그래서 2 곱하기 102를 하면 202가 되겠죠. 넘버는 202입니다. 조건 비교 202는 100보다 작다. 거짓이죠. 빠져나옵니다. 자, 처음에 넘버는 101입니다. 101은 100보다 작죠. 그러면 실행을 안 해야 하는데 리피트 while문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게 됩니다. 출력하면 실행했기 때문에 202가 되겠죠. 이건 소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거는 주석을 해주시고요. 넘버를 프린트 안에 변수를 스트링 안에 넣어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대로 실행을 해보죠. 스토리보드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화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실행 결과는 넘버는 202가 됩니다. 202가 된 이유는 리피트문은 무조건 반복문을 한 번 실행합니다. 그래서 101이 2와 곱해져서 20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피트 while문을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제어 이동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제어 이동문은 자, 제어 이동문은 특정 코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코드 실행 순서를 바꿀 때,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자, 스위프트에서는 4가지의 제어 이동문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 랭귀지에서는 주로 3가지가 있는데, 스위프트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continue break, return. 이거는 다른 언어에서 사용하는 제어 이동문입니다. 이 3개지. return문은 함수에서 사용하는 건 다 똑같고요. continue break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false라는 게 하나가 더 스위프트에서는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뒤에서 스위프트문은
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컨티뉴문입니다. 이거는 다른 랭귀지와 똑같은 사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작업을 멈추고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갑니다. 반복문을 종료하진 않고 반복문을 넘어가서 다시 처음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루프를 빠져나가지 않고 현재 반복 작업을 중단합니다. 끝냈음을 말합니다. 증감 조건, 반복문, 폼 반복문은 이제 continue를 만나면 호출한 후에 계속 조건을 또 검증하게 됩니다. 자, 조건 증감이 있을 때는 continue를 만나면 조건 증감 쪽으로 가서 호출 후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조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반복 작업은 계속 뒤지만 코드가 건너뛰어질 뿐입니다. continue to에 자, 반복문이 쭉 넘어가는데 중간에 컨티뉴 문이 있으면 밑에 있는 명령어는 실행하지 않고 다시 앞으로 가는 기능입니다.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건너뛰어집니다. 컨티뉴를 만나면 이 뒷부분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전체 반복문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중간에 컨티뉴 만나면 앞에로 갑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열 파싱하는 건데, 요 예제는 다음에 과제할 때 사용을 하니까 요 예제는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풋 스트링에 알력 분산이랑 문자열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링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인풋 스트링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렛을 했고, 아웃풋 스트링은 바뀌니까 바로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인풋 스트링이네요. 인풋이 아니라 여기 인풋 스트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풋 스트링에서 in을 만나면 문자열이죠. 문자열에서 반복문에 in을 만나면 한자 한자 가져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앞에 한자 한자 잘라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i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l, o, v, e에서 한자 한자 가져오는 명령입니다. in이 문자열하고 연결됐을 때는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파싱할 때 사용합니다. 이거는 차후에 계산기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할 건데 그때 사용할 예제고 그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값을 넣으면 여기서 캐릭터 있죠? 스위치문을 만나면 케이스에서 비교합니다. A, E, I, O, U 모음이죠. 자, 모음과 빈칸, 공백 있죠? 공백을 만나면 컨티뉴 합니다. 컨티뉴면 어디로 가죠? 앞으로 갑니다. 한자 띄고 한자 띄고 한자 띄고 하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자, 만약에 이게 아니면 모음이나 공백이 아니면 디폴트로 옵니다. 디폴트. 자, 디폴트를 만나면 나머지 것들을 실행하는데 여기서는 아웃풋 스트링에 문자열이죠. 아웃풋 스트링에 어펜드 캐릭터 한자 한자 붙입니다. 문자열 안에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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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가는 게 이 어펜드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산 n까지 끝나면 반복문이 종료가 되고요.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빈칸이나 모음을 만나면 continue 키워드가 호출이 돼서 다음 반복 명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반복 명령이라는 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뒤는 실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석 처리하고 네, 아이고, 해서 문자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넣습니다. for string 그 다음에 캐릭터 케이스 A냐 E냐 공백 일 때 continue 를 해주고요. 그 다음 D default out string 캐릭터 한자 한자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자, 이 캐릭터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를 스위치문에서는 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문을 완성합니다. 프린트 하브스팅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음과 공백을 빼면 L, V, K, N, S, N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음만 출력이 됐네요. 자음이 아니라 모음, 자음, 자음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컨티뉴문을 바꿔요. 컨티뉴를 만나면 반복문 앞으로 가게 됩니다. 컨티뉴 뒤에 있는 거는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입니다. 자, 브레이크문은 자, 흐름 제어문을 즉시 끝냅니다. 제어문을 끝내는 명령이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문은 스위치문이나 반복문 안에서 사용됩니다. 스위치와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자, 즉시 종료를 합니다. 반복문을 닫고 있는 중괄호, 마지막에 있는 중괄호 있죠? 반복문. 그 중괄호 후 첫 번째 코드로 실행을 이동시킵니다. 반복문 끝나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위치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스위치문을 종료합니다. 스위치문을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을 닫는 중괄호 후 첫 번째 코드로 넘어갑니다. 자, 스위치문 안에서 브레이크가 있으면 스위치문을 나가는 거고요. 자, 반복문 안에 브레이크가 있으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스위치문은 모든 경우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아까 같이 문자가 있을 그 문자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거기 안에 다 넣어야 되고 예외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드를 넣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문을 통해서 나머지 것을 처리해야 되고요. 자, 그때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이 스위치문을 종료시키면 됩니다. 브레이크문도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심볼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고, 자, 문자열로 되니까 문자열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캐릭터 스트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문자열이죠.
한 글자면 캐릭터인데 여러 자이기 때문에 이거 스트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인티저 값이 뭔가를 이제 인티저로 만들어 놨고요. 자, possible int value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했고요. 여기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물음표 그 다음에 느낌표 지난 시간에 느낌표 냈었죠. 이거는 옵셔널 밸류인데 옵셔널이라는 기능인데 이 옵셔널은 두 가지 기호가 있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느낌표는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물음표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 애매한 게 뭐냐? 값과 어떤 값과 그 다음에 널 이건 nil이라고 합니다. 스위프트는 nil을 사용하는데 널입니다. 일반 기능, 일반 다른 랭귀지에서 자, 널은 값이 없다는 거죠. 값이 있고 값이 없고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옵셔널 변수도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예제를 들어서 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위치면 넘버 심볼이 1이냐, 2냐, 3냐, 4냐 이거에 따라서 인티저 밸류가 정수로 1, 2, 3, 4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티저 밸류는 인티저 밸류의 넷이죠. 대입문이네요. 가능한 인티저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 이 파서블 밸류가 뭐였죠? 물음표였죠. 물음표이기 때문에 널이 가능합니다. 널은 브레이크일 때 현재 널이기 때문에 기본 값을 안 넣으면 인티저하고 물음표하고 널로 만들어 놓고 값을 안 넣으면 여기에는 널이 들어갑니다. 기본 값이 널.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널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변수가 널이 아니면 첫 번째 거 실행하고요. 널이면 요 밑에 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넘버 심볼이 정수가 없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석 처리하고요. 네. 넘버 심볼 스트링 하고 물음표를 하면 값을 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위치문 돌려 넘 심볼 던 원 그리고요 2를 넣어주고요. 보면 파스밸류는 4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4개만 사용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0으로 din 1부터 4까지의 값은 숫자로 1, 2, 3, 4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를 이 부분을 통해서 출력문의 결과를 연결시킵니다.
상표 넘 고 했으면 물은 공급시 없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대인문과 그 다음에 if문이 섞여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꺼내놔도 되긴 합니다. 이거를 꺼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대로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리는 정수값 3이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문을 바꿔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그 다음에 폴스루인데, 자, 폴스루는 이 스위치문이 일반 C 언어의 스위치문과 좀 다릅니다. 케이스가 하나를 끝나면 기본적으로 각 경우수 자, 경우수 각 경우 안에 있는 코드가 끝나면 다음 경우로 넘어가지 않고 종료를 해버립니다. 바로 종료가 됩니다. 일반 스위치문은 브레이크를 만나야만이 종료가 되는데 스위프트 스위치문은 케이스문을 끝나면 바로 종료가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자, C언어에서는 브레이크를 쓰지 않으면 각 경우 다음으로 넘어가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근데 스위프트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폴스루가 필요합니다. 반대죠. C 언어의 스위치문과 스위프트 스위치문은 약간 반대입니다. 그래서 폴스루가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차이입니다. 폴스루 키워드를 사용하면 스위치문의 코드를 실행한 후에 바로 다음 코드로 넘어가서 실행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폴스루가 있는 거고요. 또 예제를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O는 넘버에 5를 넣고요. 넘버 스위치 넣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넣고 케이스가 끝나면 원래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폴스루가 있으면 이 케이스가 끝나면 디폴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는 2, 3, 5, 7, 11 소스죠. 프라임 넘버 소스이고 문자열을 계속 붙였습니다. 문자를 붙였을 때는 플러스를 씁니다. 문자열은 플러스를 쓰면 문자가 연결됩니다. 또한 디폴트 와서 인풋은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5는 소수이고 또한 정수이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예제를 실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에 붙였습니다. 뭐라고? 소수이고 또한 그 다음에 홀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디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수이다. 그 다음에 부분을 인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는 소수이고 또한 정수이다. 자, 만약에 4로 넣어볼까요? 4로 넣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4는 정수이다. 자, 케이스문은 동작하지 않고 디폴트로 넘어와서 정수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폴스로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